안녕하세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암보험을 효과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꼼꼼TV 영상에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반복한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아직도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는 우리 상담 회원님들, 고객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배진성이라는 사람이 어린이 보험 혹은 뭐 성인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런 증권을 보내왔어요. 보험료는 25,000원 정도가 됩니다. 암진단비 1000, 유사암 1000, 소외감을 제외한 암진단비 1000. 자, 암진단비와 소외감을 제외한 암진단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꼼꼼TV 채널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소액암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내용의 결정적인 차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대 고액암, 16대 특정암, 이와 같은 암을 1000만원씩 특약을 가입하고 25,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왔어요. 괜찮은 거 아니야? 나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배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보험을 증권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얘는 보험료가 4만원이에요. 그럼 아까 제한선은 25,000원이고 얘는 4만원인데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한데 여기 보시면 얘보다 아까 그 제한서의 특약이 훨씬 다양해. 더 많이 가입을 해줬어요, 특약을. 그런데 보험료는 저렴해. 그 보험이 더 좋은 보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입자의 입장에서 이런 암 진단 시에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한서는 바로 이 제한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 4,000, 유사암 1,000입니다. 여기는 왜 그럼 이걸 그냥 딱 다 4,000을 했지? 앞서 제한서에서는 어떻게 제한을 받았죠? 일반암 4,000,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 4,000, 1,000, 16대 특정암 1,000, 5대 고액암 1,000.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두 보험을 가입한 이 고객이 남자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암 진단비 안에 전립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후자의 보험을 가입하신 암보험을 가입하신 이 고객은 4천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받습니다. 근데 앞에 소개해드렸었던 그 고객께서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암진단비 여기에 전립선암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소외감 제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소외감이라 함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 자궁 경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 체부의 악성 신생물,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방광의 악성 신생물, 얘네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일반 암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제가 아까 돋보기를 클릭해서 소외감을 검색하면 이 해당 자세한 설명을 사전학습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똑같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일반암 4천을 가입한 고객은 그냥 4천만 원의 암 진단비를 받아요. 근데 여기에 16대 특정암, 5대 고액암, 소외감을 제외한 암 진단비 특약을 다양하게 가입하긴 했지만 여기 1,000만 원밖에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립선암이 5대 고해감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16대 특정암 한번 볼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는 보험을 4천만 원 가입했지만 후자는 4천만 원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전자는 1천만 원밖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성 그 여성이 A라는 보험과 B라는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렇게 가입을 하고 유방암에 진단받거나 자궁암에 진단을 받게 되면 1천만 원밖에 받을 수 없어요. 이 보험은 2만 5천 원밖에 보험료는 안 하지만. 근데 후자 4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일반암 4천만 원을 가입했기 때문에 1천만 원이 아닌 4천만 원의 보장을 받습니다. 보험은 사행성 계약 성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비용을 지출해서 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리는 그런 금융상품이에요. 만약에 이 고객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보장해주는 이 암에 걸렸다고 칠게요. 식도암은 일반암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외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일반암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식도암 발병이 되면 1천만 원 여기도 포함되어 있죠. 1천만 원, 4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후자는 일반암 4천 가입하신 분은 그죠? 그냥 4천만 원 똑같이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 가입되어 있는 여기 표기되어 있는 이런 종류들의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선별적으로밖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 암에 걸려야 해당돼야 내가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후자 일반암 그냥 4천, 소외감 제외도 아닌 5대 고해감도 아닌 16대 특정암도 아닌 그냥 일반암 4천을 가입하신 분은 식도암 진단을 받든 췌장암 진단을 받든 여기에 16가지 암에 해당되든 안 되든 그냥 일반암 4천으로 올곧 보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특약을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가입했다라고 해서 좋은 보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리모델링 상담을 위해서 증권을 받아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요. 특약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험료는 생각보다 그 특약의 수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특약 항목을 살펴보면 메인 보장은 거의 누락돼 있거나 가입이 되어 있어도 굉장히 작게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암은 1,000, 이런 고해감은 막 4,000, 5,000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5가지 항목에서만 발병률이 낮은 이 5가지 항목에서만 보장 한도가 높은 것 뿐이지 보편적으로 내가 꼭 가입을 많이 해두어야 될 일반적인 보장에 있어서는 가입 한도를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보험을 우리가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암뿐만 아니라 그 외에 상당수 다른 특약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2대 질병에 있어서도 정말 보장 범위가 협소한 부분만 높고 크게 가입을 해놓고 정작 높은 뇌혈관이나 허혈성에 대한 보장 특약은 없거나 아니면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암보험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시더라도 보장의 범위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앞에 특정, 몇 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그건 보장이 범위가 점점 협소해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를 선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보험들 우리가 보험료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반대로 우리는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특약을 하나 빼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가 비싼 걸 뺍니다. 보험료가 높다라는 건 발병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는 그게 더 필요한 특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험료가 높은 걸 빼고 보험료가 약한 걸 놔둬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은 삼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큼의 큰 효과는 그렇게 선택할 경우에는 높지 않다. 보험료가 내가 두 개의 특약 중에 어떤 특약을 빼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시면 저렴한 보험료의 특약을 빼셔야 되는 게 좋은 보험 리모델링 방법입니다. 왜냐면 보험은 통계의 산물이니까. 발병률이 높고 중요한 특약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 특약을 빼면 안 되죠.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암보험을 효과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암보험 리모델링을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